어느 나라나 도시마다 분위기의 차이가 있죠. 서울과 부산도 사뭇 다르고 미국 이스트코스트의 뉴욕과 웨스트코스트의 로스앤젤레스의 거리 분위기도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한 나라 안의 도시치고 하노이와 지금은 호치민시라고 불리우는 사이공의 분위기만큼 이질적인 곳은 드뭅니다. 하노이가 왠지 보수적이라면 사이공은 훨씬 개방적인 분위기죠. 하노이가 손때가 묻어 고풍이 풍긴다면 사이공은 꽤 이국적입니다. 이 두 도시의 분위기는 왜 이리도 다른 걸까요? 물론 거리의 영향도 있을 겁니다. 베트남은 북위 8도에서 24도까지 길쭉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하노이와 사이공은 거의 북쪽 끝과 남쪽 끝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이런 식으로 장대 양쪽에 바구니를 메어 운반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베트남인들은 자신들의 국토를 양쪽 끝에 음식 바구니가 매달려 있는 이런 장대 운반구에 비유하곤 하죠. 북쪽에서 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험준한 산맥의 영향으로 중간이 끊어질 듯 가는 영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쪽 끝에 평야가 형성되어 쌀의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양쪽에 음식 바구니를 매단 장대처럼 생겼다는 거죠. 북쪽의 곡창지대로는 송홍, 즉 홍강이 흐르고 남쪽으로는 광대한 메콩강 삼각주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와 사이공의 이질감은 거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베트남의 역사에 뿌리가 있지요. 2000년 전 중국인들은 지금의 중국 남부 지역과 베트남 북부 지역을 통틀어 위해라고 불렀습니다. 위해는 넘을 월자인데 저 너머 멀리 있는 곳이라고 그리 부르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베트남 북부는 위해의 남쪽이니 난위해라고 불렀죠. 이게 나중에 앞뒤가 바뀌어 위해난이 되고 베트남 사람들의 발음으로 베트남이 된 것입니다. 남월은 중국과는 다르다는 민족적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증자매가 2000년 전 중국의 한나라에 대항하여 일으킨 저항전쟁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지요. 하이바증 거리는 증자매를 기념한 이름입니다. 삼국지에서 제갈량이 7번 잡았다가 7번 풀어줬다는 맹획이 베트남 사람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 남부의 호족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비엣은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한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의 바다에 떠있는 동아시아 문화의 섬이라고 할 수 있죠.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남비엣의 영역은 베트남 북부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크메르 제국이 베트남 남부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부 지역은 참파 왕국의 영토였습니다. 남비엣이 농업 중심의 유교 문화권이었던 데 반하여 남쪽의 참파는 해상무역국이었습니다. 동남아 도서부의 상인들과 아랍인들과 중국인, 일본인들이 몰려드는 국제무역왕국이었죠. 다낭, 꾸이논, 호이안 등이 참파시대에 발달한 도시들인데 호이안의 이 일본식 다리는 중국인 지역과 일본인 지역을 연결했던 유적입니다. 해상무역이 활발하다 보니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처럼 아랍인들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이 전파되었죠. 현재의 베트남의 영토는 1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참파와 크메르 영토를 야금야금 따먹으며 형성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남쪽으로 진격한다 하여 남진, 남띠엔이라고 부릅니다. 남티엔이 끝나고 지금의 베트남 영토가 완성된 건 응웬 왕조의 민망 황제 때인 1834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크메르의 조그만 마을이던 프레이노코르에 중국인들이 이주하여 쌀 거래시장으로 발전한 도시가 사이공입니다. 쌀 도매시장이던 촐로는 큰 시장이란 뜻인데 사이공의 원조입니다. 지금은 호치민시에 속한 행정구역이 되어 있죠. 중국인 범죄 조직이 오랫동안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라 만약
디어 헌터의 이 장면이 실화였다면 총론에서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이공이 베트남의 도시가 된 것은 불과 300년도 안 된 일입니다. 게다가 역사적으로 베트남은 북부, 중부, 남부로 나뉘어 통치된 경우가 많았죠. 베트남의 남북조 시대라고 할 수 있는 레왕조 말기에도 그랬고, 타이손 왕조 때도 그랬고, 프랑스가 지배할 때도 북쪽을 통킨, 중부를 안남, 남부를 코친 차이나로 부르며 나눠서 통치했죠. 그 위에 북이 17도선으로 갈라져 오랜 기간 내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북쪽의 군대가 사이공을 점령했지요. 남베트남의 국민들은 재교육 캠프로 끌려가거나 베트남을 탈출하려는 보트피플의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리적 거리보다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하노이와 사이공 사이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의 뿌리가 아닐까요? 남베트남 시절의 사이공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노래 하나를 들으며 마무리하렵니다. 사이공 뎁람, 매우 아름다운 사이공, 이런 뜻입니다. Dừng chân trên bến khi chiều nắng chưa phai